안녕하십니까. 안사회계연표 박민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532강은요. 매출의 총액주의와 순액주의에 대해서 많은 위강업체 회계 정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이 본인이면 총액주의고 대리이면 순액주의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위탁강공이 인가공업체의 회계 쟁점이 된다. 즉 어떤 갑이라는 거대한 철강회사가 우리라는 거대한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할 때 보통 이제 약간 자르는 기능이 있죠. 재단을 하는. 그래서 이거 임가공원에서 도매로 해서 일루도 매출을 잡았다. 일루 다시 납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출 매물을 직거래를 하는데 이쪽에 임가공료만 줄 것이냐. 그럼 임가공료만 하면 이 업체는 이제 병이라는 이 업체는 이제 수수료만 잡으면 되고 이렇게 돼서 총액을 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회계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531강은 우리 안세제강전을 본 표지에 대한 내용이고 요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는 그 안세제강전을 5월 10일자에 내지에 이렇게 잘 써 있는 내용이 원천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잘 출력했으니까 보시고요. 자, 총액주의와 순액주의. 총액주의는 이제 보통 본인의 총액주의, 본인의 거래일 때 이런데 그거 규정은 이제 국제기준 KIFRS 1115호에 재화의 통제권을 확보하면 아무리 그 마진이 작아도 전액 매입 매출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대리인의 경우는 재화의 주선, 부분, 임가공, 위탁, 수수료 같이 이렇게 부분 행위를 할 때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갑이나 을 쪽에서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래 방법은 이 총액주의에서 이거는 이제 중간상 대리인 임가공업자가 원재료를 총괄 매입하고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가공 후 총 매출을 하는 개념이 된다 얘기고, 반면에 순이익은 이제 중간 대리인이 임가공만 하고 매출 매입은 최종 당사자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매출과 매입을 직거래한다 그런 얘기죠. 회계 처리는 그 총액주의 할 때는 원재료를 이제 이 병이라는 회사에서 원재료를 90세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공을 좀 일부 해서 이제 을이라는 회사에 이제 병이 100원에 납품을 할 때 차액이 3원 떨어지는데 3만큼이 이제 그 회계 처리가 이제 서로 없어지면서 총액주의 현금 처리가 되면서 이제 총액 매출 100, 총액 매입 197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얘기죠. 반면에 순액주의는 갑과 을 간에 매일 매출을 다 시키면서 자기네들은 그 차액인 임가공 수수료만 받는 것이고 그 이상은 이제 절대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갑과 을의 직거래에 대해서 병이라는 중간 임가공업자가 일부 행위를 하고 그 물질의 본질과 성능에 큰 변화 없이 납품하는 것이다, 가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판단 기준은 결국은 이제 본인의 총액주의를 할 때는 재화의 실질적 통제권이 있음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되는데, 재화의 실질적 통제권이 있으면 이제 거래의 성립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느냐, 그다음 매출 매입 제거에 대해서 재고 보유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느냐, 재화의 구입 가격, 판매 가격에 대한 재량권을 보이냐, 이 세 가지가 이제 있으면 통제권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화의 세 가지 통제권이 없으면 통제권 없습니다. 즉 원재료의 생산자에 대해서 수요자가 직거래하는데 간단하게 제3자 거래를 낀 것이다. 또 생산자와 최종 수요자 간의 연간 재고 소비량에 대해서 이미 자기네들이 짠 거를 자기네들은 따라가는 입장이다 이럴 때, 아니면 쌍방 간의 공급 물량에 따른 가득 결정에 대해서 이미 다 정산을 하고 나서 정산 차익만 일부 수수료 받는 개념이다 할 때는 통제권 없음을 예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액주의를 하는 것이고, 그럼 총액주의는 실제 업계 현실에서는 철강 소재회사에서 구입해서 임가공은 자동차에서 납품하거나 소분업체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마진이 많이 있고 또 성상이 많이 바뀌고 다른 걸 섞을 때는 이게 이제 총액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판매 수수료, 항공권, 단체여행 수수료, 항공화물의 단순 중개, 뭐 집화 수수료 이런 거는 이제 본질적 성능의 변화 없이 자기네들이 일부 행위만 하기 때문에 순액주의로 수수료만 회계 반영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 수익 금액의 총액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실적 경쟁을 한다든가 외형 경쟁을 하는 업체들은 이제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또 상장 코스닥에 등록할 기업들은 이익은 작더라도 매출이 크면은 뭔가 실적이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총액 유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적 경영자랄까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실질적 기업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최종 기업 이익은 같으니까
일부러 매출액을 크게 해가지고 경쟁업체가 막 모이게 하는 생각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액지를 더 선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 아주 실속 경영자는 순액주를 원할 것이고,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영자들은 총액주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액주의와 순액주의가 결국은 통제권, 그 재화와 가격의 통제권이 있으면 총액주를 할 수가 있고, 재화 통제권의 가격이 없이 쌍방의 두 주 거래 상대 간에 끼어서 일부 행위를 하는 걸로써 이제 모든 것이 수동성일 때는 통제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희 대표 박용현이었습니다.